자, 무더위가 찾아오면 극장계에는 대형 한국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텐트폴 영화, 각 배급사에서 가장 내세우는 영화로 플래그십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극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간이 바로 휴가 시즌이 포함되어 있는 7, 8월입니다. 아무래도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을 찾아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식으로 작은 휴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배급사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형 영화들을 준비하는데, 덕분에 7월 개봉 예정 영화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not like the other gods of kill. You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가장 먼저 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있습니다. 2022년 마블의 두 번째 영화인 토르 러브 앤 썬더는 비교적 최근에 국내외 시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회 개최 직후에 반응이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시사회 직후 나오는 반응들, 특히나 언론들은 영화에 기대감을 심어주는 쪽으로 반응을 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반응들을 접할 때 어느 정도 걸러서 듣는 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 개인적으로는 토르의 전작인 토르 라그나로크를 재미있게 본 편이기도 하거니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영화를 재미있게 본 편이라서 이번 영화에 대한 기대도 충만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조금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기대를 하게 되는 영화인 것은 맞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가오갤 3 이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대한 호불호가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그레이맨은 마블의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시빌 워,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연출했던 루소 형제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아나 데 아르마스가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레이맨은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화로 22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장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레이맨에 투입된 제작비가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600억 정도로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공동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레이맨과 비슷한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레드 노티스인데, 이 영화 캐스팅에 라이언 레이놀즈와 드웨인 존슨 등 2020년 할리우드 배우 출연료 1, 2위가 함께 캐스팅되어서 출연료로만 약 4,300만 달러를 쓴 레드 노티스에 비해서는 영화 쪽에 좀 제작비를 투자할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고편만 봐도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일 것 같네요.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본격적인 성수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20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외계인 1부입니다. 영화의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외계인은 총 1, 2부로 나뉘어 있으며 2부는 올해 말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캐릭터를 가장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감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최동원 감독의 신작으로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희석, 이한희 배우 등이 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외계인을 다루는 영화로 예고편 공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최동원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SF와 판타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영화계에서 이 영화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고편을 보고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영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흥행을 한다면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드는데, 과연 외계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 무려 1761만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당시 극장에서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던 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 용의 출연이 27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명량이 언급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썰인데, 제가 극장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량이 개봉하면서 엄청나게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와, 매주 이렇게 바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졌었는데, 그것이 5년 정도 되는 저의 극장 생활 중에서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명량이 개봉할 당시 극장의 분위기는 상당했습니다. 거의 모든 회차가 매진이 되었고 취소표가 생기더라도 금세 자리가 찰 정도로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기였죠. 이와는 별개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호불호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한 국뽕 영화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마 이 시기 이후로부터 국뽕이라는 단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 영화를 연출했던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3부작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명량이 크게 성공하면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을 연기한다는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후속작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 후속작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후속작 캐스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하여 명량의 프리퀄격인 한산 용의 출연은 박해일 배우가, 후속인 노량 죽음의 바다는 김윤석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전작이 약 17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또한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한산 용의 출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객 수가 회복이 되면서 이번 성수기에는 꽤나 큰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기세나 극장계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2015년에 베테랑 암살이 그랬던 것처럼 쌍천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극장계는 다시 한 번의 부흥기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영화가 잘 나와야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에는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으로 이정재, 정우성 배우 주연의 헌트와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배우의 캐스팅 항공재난 영화 비상선언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성수기에는 어떤 영화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7월 개봉 예정작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